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달라지는 사회, 지금사회 배정은 선생님입니다. 자, 앞으로는 배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하고 만나서 함께 이 검정고시를 갖다가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고졸 검정고시죠.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먼저 수업을 하기 이전에 저의 소개를 하는 것보다도 더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요.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들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젠가 될지는 모르나 틀림없이 되돌려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제가 쓴 그 교재의 맨 앞에 머릿말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어디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을 보면 저도 굉장히 느끼는 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에서였던지, 그게 무엇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과 결정과 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라. 그것이 여러분을 치고 있다. 이렇게 뭔가를 갖다 비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갖다가 시작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를 갖다 준비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은 생각, 신념, 계획, 행동, 이와 같은 것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분명히 큰 영향이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좋은 결심과 좋은 행동과 좋은 신념은 좋은 결과가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부메랑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좋은 스타트를 지금 하셨으니까 앞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좋게 결과가 얻어지실 때까지 옆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앞에 앉을 때 그 마음가짐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화이팅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2017년 검정고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교과서가 이제 책들이 다 교재가 바뀌었거든요. 그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변한 게 아니라 굉장히 내용 자체가 그냥 확 물갈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물갈이가 됐냐면요. 기본적으로 지리 영역하고 일반 사회 영역이 섞여 있었어요. 섞여 있는데 비중이 거의 5대5의 비율이었다면 이제 지리 영역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리 영역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줄고 일반 사회 영역에 대한 내용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보통 지리 영역이라고 하면 그래도 단순 암기 부분이 좀 많이 가미가 되어 있는 부분이었지만, 일반 사회 부분은 단순 암기보다는 기본적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이해는 강의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해야만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강의를 듣고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어떤 문제가 나와도 쉽게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암기만 하고 문제 몇 번만 막 풀어보면 같은 패턴으로 나올 테니까 내가 이걸 맞출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다면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꼭 집중하시고 기본 개념을 머릿속으로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하시면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된다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겁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단원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죠. 보통 한 10개, 12개 정도 됐던 단원이 지금 딱 5개 단원으로, 대단원 5개로 확 줄었습니다. 배울 내용이 줄었구나. 마음 너무 편하다. 절대 아니고요. 양이 줄은 게 아니에요. 단원만 줄었을 뿐이지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5개 단원 안에 그 많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공부해야 하실 내용들은 절대 줄은 게 아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는 것이 필수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원이 줄었다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5개 단원이니까 나중에 시험 보기 한 달 전에나 간단하게 빨리 벼락치기 해야겠다. 안 되고요. 세 번째,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시사 문제 있죠.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사회화나 세계화, 정보화와 관련되어 있는 실제 우리 뉴스들 있죠. 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 뉴스로 접해졌던 것들이 접목이 돼서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경향이 매우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사 문제가 문제에 많이 도입될 수 있으니 평상시에도 뉴스나 시사 문제에 관심을 조금 가져보고 그리고 문제, 교재에 있는 읽을 거리. 저는 바빠서 너무 피곤해서 도저히 뭐 뉴스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재에 있는 읽을 거리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읽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넣어놓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뉴스를 보실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 생각하여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하는 시사거리, 읽을 거리들을 갖다가 교재에 넣어놨습니다. 그거라도 꼭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교육 내용들 5개의 단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대충 뭘 배울지 이렇게 겉으로 한번 쓱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될 거 1단원입니다. 대단원 1단원은 사회를 바라보는 창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인 이해, 세상 이해라고 해서 나는 누구인가, 자아에 대한 이야기, 자아 관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자아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단어들,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낯설 거예요. 그 낯선 단어들을 무조건 암기만 한다고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업 도중에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해가 안 되면 되돌려 듣기가 얼마든지 가능한 게 인강의 좋은 점이잖아요. 계속 그 부분만 반복해서 2-3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또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 바로 질문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2단원에서 배울 건요. 공정성과 삶의 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살짝 들여다보면 인권에 대한 이야기,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절대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사회, 삶의 질. 삶의 질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2단원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나 이 인권이나 기본권 부분은 헌법, 법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묵직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3단원, 대단원 3단원에서 배울 건요. 합리적인 선택과 삶이라고 해서 고령화, 생애설계, 여가, 근로자의 권리, 국제금융이나 합리적 소비와 신용관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약간 경제 쪽 파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경제 파트나 법 파트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리감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주 깊게 들어가지 않아서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적 지식을 알려드리는 지식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대단원 4단원은요. 환경 변화와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보화,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 지구촌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죠. 현대사회는 지구촌 사회, 세계화 시대,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알고 넘어가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5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부분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창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전 지구촌에서 해결해야 할 인구 문제나 식량 문제, 자원 문제, 환경 문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갈등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사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아무래도 접근하기가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수학이라든가, 뭐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면서 조금은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접근을 해서 점수를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과목이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정말 죽었다 깨도 수학이나 영어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신 분들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에 점수를 조금 더 많이 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집중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그만큼,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사회라는 과목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사는 사회, 내가 겪는 사회, 내가 변화시킬 사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좀 더 접근을 하시면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풀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알아두면 꼭 해야 할 공부 방법 있습니다. 이건요, 꼭 알아두면 좋은 성적은 100% 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꼭 따라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는데 안 하시는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야, 이거 이대로만 하면 점수 꼭 나와. 이거 꼭 해. 라고 했지만 하지 않으셨던 그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하실 때가 됐죠? 알아두면 꼭 해야 할 공부 방법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일단 내용 강의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사회 부분은 그냥 단순 암기로는 자꾸 까먹고요. 용어 자체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 때 계속 이거 아니면 이거 같은데 헷갈린다 라고 하기 쉽거든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려면 강의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선생님이 강의를 굉장히 열심히 쉽게 풀어주기 위하여 엄청 오랫동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에만 집중을 갖다 잘 해주신다면 강의 듣고 난 다음에 바로바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강의가 끝나면 문제를 바로 푸세요. 강의를 듣고 대충 이게 뭔지 알겠다라고 감이 잡혔을 때 바로 그 감을 놓기 직전에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감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요점 강의를 하면 중간중간에 이 요점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 그 뒤에 바로 풀어주고 그 다음 요점, 바로 풀어주고 그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그게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되고 이해가 잘 되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 강의를 들으시면 끝났어. 탑 덮고 끝나지 마시고 바로 그거하고 관련된 부분의 단원의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2배의 효과,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번째, 이게 조금 힘드시겠지만 나만의 요점 노트, 이건 보물입니다. 나만의 요점 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공부하면서 항상 썼던 방법인데요. 요점 정리를 반드시 다른 노트에다가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워낙에 강의 내용이 많고 하다 보니까 요점 정리하는 게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 중간중간에 이 앞에 내용들을 갖다가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표나 필기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건 꼭 필기하세요. 이건 꼭 적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만이라도 꼭 작은 메모지나 아니면 포스트잇이나 아니면 작은 요만한 수첩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그것만이라도 적어서 나중에 들고 다니면서 잠깐 보고 화장실 가실 때도 잠깐 보고 하면 그 틈새에 노려지는 효과가 어마어마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기왕에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라면 하나쯤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이미 다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아시고 계시지만 하지 못했던,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 아닌가요? 하지만 이 방법이 진리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것만이 방법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수업에서 만나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아까 잊지 않으셨죠? 좋은 마음으로 출발하셨던 게 좋은 결과가 돼서 부메랑으로 돌아오시길 바라겠고요. 수업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